여기 한국인들은 전부 다 인종차별자라며 태국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시위를 하는 태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나 바라마지 않던 상황이 닥치자 그 즉시 오열을 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말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방콕이안 관광지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태국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기에 저처럼 부모님의 일손을 돕거나 관광지 거리에 노점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는 이러한 제 직업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최근에 한국에서 태국인에 대한 입국을 무더기로 거부하는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 태국 내 반항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 간의 감정 싸움은 더욱 심해지더니 이내 양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급감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태국인, 특히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100%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존경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듯 태국 내의 반항 감정이 팽배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색하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좋고 키가 크고 잘생긴 걸로 유명하기에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에서 환영받는 존재긴 하지만 특히나 이곳 관광단지에서 한국인은 거의 신처럼 추앙받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융성했던 이곳 관광지는 거의 괴멸 직전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완전히 상권이 붕괴해버린 적이 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상권이 부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이곳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다들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마을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고 한때 중국에서 국민 관광지라고도 알려지며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왔거든요. 당연히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부모님의 노점상 매출은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죠. 그러나 그러한 호황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관광지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였고 저희는 곧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광지의 수명을 돈을 받고 깎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일단 중국인들은 태국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장소들에 대해 노골적인 무례를 보였습니다. 태국은 국민들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불교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신성한 사찰에서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사진 찍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요란한 소리까지 내며 사진을 찍거나 심지어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불교 조각상 위에 올라가며 만져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또한 유물이나 불상에 던져진 동전들, 그리고 신도들이 남긴 재물들을 대놓고 훔쳐가기까지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나 태국에서 승려들은 매우 신성한 취급을 받으며 존경받지만 중국인들은 그러한 승려들에게 무례한 포즈를 취하면서 셀카를 찍어댔고 종종 보다 못한 현지인 몇 명은 그러한 중국인에게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떼거지로 몰려와 현지 태국인을 두드려 패는 믿기 힘든 추태를 보였고 결국 이는 국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반드시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신성한 사찰에서 반바지는커녕 상의를 아예 탈의한 채 팬티처럼 짧은 바지 차림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우기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상짓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사원 내부의 대소변을 보며 태국의 유적지를 망쳐댔고 특히나 중국인 아이들은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있는 역사적인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등 정말 중국인들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국인들의 돈을 원했기에 결국 그러한 무례한 중국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기싸움에서 승리한 중국인들은 더욱 아나무인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이제 청결이나 태국법에 대한 존중 없이 환경, 공원, 관광지를 완전히 무시해댔거든요. 이들은 역사적인 기념물에 정체불명의 한자를 새기는 공공기물 파손 행위를 하기도 했고 태국의 아름다운 숲과 관광지에 플라스틱 병부터 음식 포장지까지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남기는 등 태국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줬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은 태국을 완전히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태국 관광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며 태국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기존의 상점 거리를 꿰차며 지역 주민들을 밀어냈고
태국인인 척하며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은 가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던가 하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태국인들도 관광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거나 하며 관광객들을 등쳐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고기 대신 고무를 첨가한 가짜 고기를 사용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온 고기를 발라낸 썩은 살코기를 재활용한다든지 하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럴수록 관광지로서의 저희 지역의 평판은 더욱 깎여갈 뿐이었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중국인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정신이 팔린 주민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고, 중국인들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죠. 그건 바로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물을 밀렵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불법적인 상아, 호랑이 가죽, 심지어 멸종위기의 거북이나 새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코끼리 사냥 투어까지 꾸리며 불법 투어까지 운영하기 시작했죠. 결국 태국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었던 저희 마을은 중국인들의 만행으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숲과 원숭이들이 터전이었던 곳은 중국인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들과 폐기물로 넘쳐나게 되었고,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던 문화유적지는 한자 낙서투성이에 중국인들의 절도로 인해 소실된 유물도 상당히 많았기에 매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밀려나고 중국인들이 거의 점령하게 된 상권은 이제 쇠퇴만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덤터기와 사기, 그리고 이곳 마을의 컨셉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물건까지 마구잡이로 팔아대는 매력 없는 곳을 누가 방문하겠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희는 그저 돈에 미쳐 중국인들에게 마을을 판 대가를 톡톡히 치를 뿐이었던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점점 빠져나가서 황량해졌고, 어이없게도 이런 매력 없는 관광지에는 중국인들조차 점점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마치 한철 곡식을 전부 먹어치우고 떠나버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소화시킨 뒤 쓸모가 없어지면 그대로 버리고 떠나버렸고, 저희는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쪽쪽 빨아먹히고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사실 태국의 다른 관광지 곳곳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곳만큼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었고, 조금 더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러 온 한국인들 몇 명이 간혹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한국인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저희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태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전에도 한국 문화를 몹시 좋아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한국인들의 등장은 부정적인 기운에 잠식되어 있던 마을에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중국인들에게선 볼 수 없는 세련된 외모와 훤칠한 키, 그리고 떡 벌어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뭔가 한 단계 더 진화된 신인류 같다는 느낌마저 자아냈죠. 아무튼 한국인들은 등장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정중함과 배려심으로 무장해 있었고, 사와디, 코쿤 등의 기본적인 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현지인에게 반드시 이러한 기본적인 태국어를 구사하며 태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기에 태국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태국어조차 배우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태국인 상인들에게 왜 중국어를 하지 못하냐며 황당한 면박까지 줬다면 한국인들은 수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을 테죠. 물론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매우 조용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태국의 유적지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대 유적을 관람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사찰이나 유적지 등의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서 긴 바지를 챙겨온다거나 하며 태국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줬기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한국인들에게만큼은 더욱 존경과 진심을 다해 친절을 되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 관광객들이 항상 매너 있는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다 보니 저희 마을에 찾는 관광객들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교양 있는 모습에 슬슬 눈치를 보며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 때문에 바닥에 처박힌 저희 마을의 관광객들의 평균 수준은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금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를 놀래키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패를 볼 때마다 그 즉시 이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지적하며 주의를 주는 거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신발을 신고 사원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올리고 들어가는 진상짓을 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손짓 발짓을 하면서까지 주의를 주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태국인들에게는 떼거지로 덤벼들며 폭력을 행사했지만 자신들보다 키가 훨씬 크고 체격도 좋은 한국인들이 주의를 주자 입을 꾹 닫고 강제로 문명인으로 탈바꿈했죠. 가끔은 중국인들이 쪽수만 믿고 한국인들에게 덤벼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국은 2년이나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늘 용맹하게 일당백의 역할을 해냈고 패싸움이 나면 다른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태국 현지인들이 항상 한국인의 편을 들어줬기에 중국인들은 늘 흠씬 두들겨 맞곤 했습니다. 정말로 저희 마을에 한국인들이 늘어난 이후에 관광지의 상태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것을 보면 이건 전부 한국인들 덕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태국인과 중국인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꼭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점들은 피하고 태국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늘 중국인은 도저히 못 믿겠다며 저희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했고 저는 보면 볼수록 한국인들의 성견지명은 탁월하구나 싶어 이들이 괜히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게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귀신같이 가짜 음식과 가짜 기념품, 가짜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중국 상점들을 피해 갔거든요. 몇몇 서양인 관광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가짜 고기를 먹고 그대로 실려가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죠.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파는 비윤리적인 밀렵 상품들도 절대로 소비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서양인 관광객들의 경우 코끼리 상아나 뱀가죽 같은 접하기 힘든 상품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불법적인 밀렵 투어를 즐기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비윤리적인 상품은 거들떠도 안 받고 그러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날수록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전혀 못 내고 망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저희 마을은 결국 예전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고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로 가득 차게 된 마을은 저절로 관광객들의 평균 수준도 올라갔어요. 결국 유럽 선진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희 마을을 자주 찾게 되었고 저희 마을은 기적적으로 전성기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된 거였죠. 중국인들이 폭증했던 때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마을의 전성기 때 한국의 태국인 입국 거부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KETA는 태국인을 명확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했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태국인들은 한국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감정으로 한국 관광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태국인들은 적법한 서류를 챙겨왔음에도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쫓겨나 버리다니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차별적인 행동들은 태국에서 반한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고 결국 한국 상품과 여행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한국인 덕분에 큰 수혜를 받았던 저희 마을의 관광지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태도는 급변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말자는 해시태그가 수도 없이 올라오며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이 거세지기만 했죠. 또한 이러한 한국의 노골적인 차별행위에 태국 정부까지 나서 맹렬히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 한해서만 엄격한 입국 절차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고 한국인 입국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정밀조사와 추가 서류의 의무적인 제출, 그리고 태국 입국을 마친 이후에도 더욱 철저한 신원조사를 포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또한 정부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의 운영과 투자를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한국 기업이 태국법과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점검과 감사를 시행할 것이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세금 또는 수수료 인상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을 살려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인들의 노골적인 태국 차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이내 태국 정부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자랑스러워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실제로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선진국을 상대로 배짱을 부리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태국이 매우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 덕분에 제2의 호황을 누리던 저희 마을 관광지는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자마자 한국인 관광객들이 전부 빠지며 텅 비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경제력이 좋아서 이곳 상권을 유지시키는 역할 외에도 다른 많은 아름다운 선행들을 통해 관광지를 수호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이 없는 상황에 이들을 막을 사람은 이젠 아무도 없었어요. 개인주의적인 서양인들은 중국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고 태국인들이 덤벼봐도 떼거지로 덤벼드는 중국인을 이길 수는 없었죠. 중국인들은 전과 같이 유적지를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고 각종 진상짓을 하며 태국을 망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관광지의 수준이 낮아지니 유럽 선진국 출신의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뚝 끊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연스레 중국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마을은 기하급수적으로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행로에는 중국인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와 정체불명의 대소변들이 가득해졌고 이들은 마치 묶여있던 고삐가 풀리기라도 한 것처럼 거주 지역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심야 파티를 여러 대서 지역 주민들까지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지에서의 문제는 특히나 관광업이 주를 이루는 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관광지더라도 경제력이 좋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관광지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며 고통받아야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관광업에 모든 것을 집중한 태국은 나라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어요. 이건 양국 간의 문제므로 당연히 태국인 관광객이 빠진 한국도 큰 타격이 갔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한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고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한국 TV 채널을 틀어놓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TV에서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번역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저는 태국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일단 나라의 기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태국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태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었어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아니, 오히려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국은 더욱 잘 나가고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번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으로서의 강력함을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및 화학 분야에서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도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5G, AI 및 전기 자동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수치를 더욱 높였죠. 또한 삼성 및 SK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은 반도체 수출이 새로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동남아시아, 유럽 및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성장과 함께 수출 시장을 다양화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경제 회복이 더딘 중국 같은 국가의 파일을 완전히 빼앗아오며 더욱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막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태국인이 한국 제품을 아무리 불매한다고 해도 한국은 조금의 간지러운 느낌조차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옮겨간 다른 동남아 관광지에서는 역대 최고 관광 수익을 연이어 경신하며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최고의 관광객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저는 어디선가 한국은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달하는 선진국이고 이건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시민의식이 좋은 사람들이며 경제력 또한 훌륭해서 각 나라의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전부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이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했던 건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갈라버린 셈이었어요. 물론 태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니 뭐하니 하는 것도 한국 같은 경제대국에게는 쥐뿔도 통하지 않는 소리였던 거였죠.
심지어 관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은 약 19%나 줄었지만 한국은 태국인 따위가 오든 말든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듯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국제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광객 유입은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 출신의 방문객들도 상당수 늘어났다고 통계가 났기에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특정된 것만 약 20만 명의 태국인이 한국에 불법적으로 살고 있고 추정치로 따지면 총 40만 명 이상의 태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걸로 여겨진다고 했는데요. 이건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 중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태국인들은 늘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믿어왔기에 그런 태국을 일방적으로 차별하는 한국의 악감정을 품었지만 알고 보니 한국이 제재를 가하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나 저는 역시나 회의적인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착한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게 분명한데 도대체 한국은 왜 태국인을 못 살게 굴어서 안달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연이어 보도된 내용을 듣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의 약물 밀매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활동에 현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내 약물 공급 중 거의 대부분을 태국인들이 책임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정기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며 100명이 넘는 대규모 태국인 약물 조직들을 여러 차례 잡아내기도 했다고 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의 시골에 연구실까지 차리며 약물을 재배 및 제조하던 태국계 조직들을 소탕하며 한국 내의 대부분의 문제는 태국인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고 했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태국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불법 유통에 연루되고 있고 이들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설치하거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불법으로 배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태국인 조직들은 불법 배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약화시키며 한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건 한국 언론에서 편향되고 조작된 자료를 보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검색을 해보니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여러 국제외신들에서도 보도된 내용이라 태국인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들은 전부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태국인들은 태국 내 중국인들처럼 한국을 완전히 좀먹고 있었던 거였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들의 반한 시위가 매우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던 거였죠. 또한 한국 뉴스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조직들을 계속해서 소탕했다는 소식만 연이어 들려오는 걸로 보아 한국은 치안 관련 인프라도 상당히 뛰어나서 그야말로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해봤자 도가내든 쥐일 뿐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에 빠지는 한편 한국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태국인들은 이런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리 태국인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경우도 있었기에 저는 더욱 답답한 감정을 가져야만 했죠. 이건 중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태국인들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해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간 듯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의 관광지는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젠 중국인들도 전부 빠져나간 상태고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노점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거든요. 다른 태국인 상인들은 적자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지금이야말로 태국인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근거 없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꼭 그런 상점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손해 때문에 순식간에 폐업 처리되곤 했죠. 저는 제발 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에 함부로 대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고 저는 제발 태국 정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